우리 막 수익 본 거. 코인 이슈도 이틀 만에 4천만 원 정도 그 수익 본 거. 뭘로 봤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똑같습니다. 그때 지금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 들어서 장이 재미는 없죠.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재미는 없고, 여기서 주우신 분들, 자 우리 가격으로 봤을 때 뭐 19K, 16K, 우리 코인 이슈랑 밑에서 주우셨던 분들, 하단에서 주우셨던 분들한테는 재밌을 거야. 21K도 괜찮으실 거고, 우리 작년 11월 달에 멤버십 분들 18, 16K, 15K 주었죠. 그거보다 또 2차로 또 주운 건 21K, 20K, 뭐 18, 19도 주었고, 여기서 주우신 분들은 재밌을 거야. 왜? 수익이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뭐 26K, 7K 여기서 주우신 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 아 이게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지도 않고 변동성도 안심하고. 자 근데 자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언제까지 상승을 이어갈 건지,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핵심 주제겠죠. 코인베이스 시그니처 뱅크 시그넷 기반 미국 달러 입출금 중단, 3월달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뱅크런이 났었죠. 제일 처음에 이제 터졌던 애들이 그 실버게이트라고. 실버게이트가 이제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나 기관들이나 얘네들이 암호화폐 코인을 맡기면 어떻게 해줘요? 그거를 현금화를 해서 현금화 창구 역할을 해줬던 게 실버게이트 은행입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뭐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이 없더라도 그냥 암호화폐 계좌 딱 만들어 놓고 거래소에서 그냥 바로 싸버려. 이자 주고 뭐 하고 관리를 해주고, 관리하면서 또 수수료도 먹고. 이게 실버게이트가 했던 역할인데, 실버게이트 은행 어떻게 됐죠? 파산했죠. 그리고 나서 실리콘밸리가 터졌고, 실리콘밸리랑 같이 터졌던 게 누구냐면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은행도 역시 파산을 했는데, 파산이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파산이 아닙니다. 얘네들 은행에다가 맡겨놓은 예치된 자금의 4분의 1이 암호화폐였어.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거 월요일날 장 열리면 미국 은행들 이것도 싹 다 요새는 폰뱅크런이다. 휴대폰 하나 딱 켜놓고 그냥 이체하면 다 끝나. 출금 버튼을 누르면. 그러기 때문에 연준과 재무부가 머리를 막 굴리면서 얘네들은 암호화폐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먼저 폐쇄를 시켜버리자. 그래서 폐쇄를 시켰던 게 시그니처 뱅크입니다. 근데 이 시그니처 뱅크에 시그넷이라고 있어요. 시그넷이 뭐냐면 송금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런 뭐랄까 송금망입니다. 시그넷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시그니처 뱅크 실시간 결제 플랫폼 시그넷 현재 서비스 운영 중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내가 USDT야, 테더사야. 테더사인데 바하마라던가 뭐 카리브해 팔국이라던가 이런 좀 세금 관련해서 좀 사각지대 이런 국가로 보내고 싶어, 내 자금을. 그럼 어떻게 보낼까? 시그니처 은행이 운영하는 시그넷을 이용해서 바하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캐피탈 유니온 뱅크라고 이런 은행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니처 은행은 시그넷이라는 송금망을 쓰라고 이용을 해줘놓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법적으로 책임을 좀 우회할 수 있겠죠. 그런 송금망 서비스가 시그넷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테더사에서 막 아니다, 우리는 뭐 시그니처 뱅크면 뭐면 이런 것들이 없다 하면서 막 번복 기사들을 막 내고 기사화를 했었죠.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USDT에서 시그니처가 운영하는 시그넷 송금망을 통해서 바하마에 있는 캐피탈 유니온 뱅크로 연동을 해가지고 돈을 보냈다. 그리고 보통 미국의 정치인들이라던가 좀 자금을 통돌이에 막 돌려놓고, 아니 누구 건지 막 모르겠어, 근데 좀 냄새는 나는데 좀 깨끗하게 좀 하고 싶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우리 카리브해 팔국, 저신선이 갔었던, 그리고 뭐 바하마 이런 국가들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사는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좀 디구린 돈들, 블랙머니들, 정치 자금들, 테러 자금들, 이런 것들로 자금이 한 번, 두 번 세탁이 돼서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테더사에서는 아예 없다. 싹 다 잘라버리죠.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에서는 우리 요거 시그넷밖에 안 해줬다. 우린 잘못 없어. 수수료밖에 받은 죄가 없어, 우리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그니처 뱅크가 망해서 이것 때문에 테더사까지 무너진다. 테더사까지 작용을 할 거다. 이거는 잘못된 분석이에요. 자, 우리가 한 달 정도 됐나요?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 한 달 전에 코인 이슈가 멤버십 분들 주말에 긴급 방송 드렸었죠. 뭐 드렸었죠? 우리 막 수익 본 거. 코인 이슈도 이틀 만에 거의 한 우리나라 원화로 한 4천만 원 정도? 이틀 동안 4천만 원 정도 그 수익 본 거. 뭘로 봤었죠? 일요일일 겁니다, 아마. 디패깅. 그때 이제 뭐였냐면 일요일날 USDC 디패깅이 났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똑같습니다.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고 그때도 누구였죠? 시그니처 은행이 막 무너진다 그랬어. 근데 실리콘밸리에 예치해놓은 업체 중에 하나가 USDC였어.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무너지면 USDC가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럼 USDC도 파산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USDC가 패깅이 깨졌었습니다. 디패깅이 났었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USDC가 디패깅이 났다는 거는 야 트론의 USDD도 아니고 루나 생태계 걔도 아니고 그리고 BUSD도 아니고 USDC? 진짜 달러라고 제일 믿고 있었던 미국에 있는 거의 진짜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애들인데 걔네가 무너져? 모든 사람들이 막 패닉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야 코인판 망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근데 코인이슈가 그때 긴급방송 켜가지고 USDC 디패깅 요거 재미로 한번 담아보세요. 한번 사보세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디패깅이 깨진 거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디패깅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현금을 다른 현금에서 현금으로 옮겨갔는데 10% 이상 수익이 나버렸어요. 자, 코인이슈가 그때 만약에 디패깅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다 재산을 잃는 거고 진짜 역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신감 있게 디패깅 회복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뭘까? 일단 시그니처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야. 상장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최소 물론 그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은 게 이제 25만 불까지 받을 수는 있지만 얘는 기간이죠. 기관들도 뭐 은행들 개인들이 박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받는 그 금액이 있겠지만 다는 못 받더라도 상장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채라서 그렇죠.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자산이 미국 장기국채야. 만약에 얘네들이 무너졌고 얘네들 은행에다 넣어놓은 기관들, 기업들, 개인들 얘 자금을 미국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미국 재무부, 미국 국채를 어떻게 사? 누가 사겠어? 자, 이겁니다. 내가 정육점이야. 내가 판 소고기가 너무 잘 팔려. 근데 그 소고기를 사서 먹은 사람이 배탈이 났어. 진짜 심각하게 돼가지고 막 오늘 내일 해. 근데 갔더니 이거 보장 안 해주겠대. 내가 판 거 이거 보장 안 해줍니다. 그럼 누가 사? 소고기. 거기는 망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미국 장기국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니처 은행은 무너진다, 파산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USDC가 진짜 준비금이 확실하고 안전한 기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보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왜? 미국 재무부에서는 지네들이 찍은 거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말에 차에서 긴급방송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USDT도 그렇고 USDC도 그렇고 뭐 디패깅 이슈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좋지는 않아. 사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블룸버그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그니처 은행이랑 캐피탈 유니온 뱅크 바하마에 있는 은행입니다. 얘네들이 언제부터 은행 거래를 했는지 모른대. 미국 정부에서 지금 시그니처 은행이 무너졌어. 무너진 거 조사를 할 거고 법적으로 규제를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것저것 싹 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봤더니 시그넷을 운영했네. 시그넷이 뭐지? 바하마에 있는 캐피탈 유니온 뱅크랑 송금 서비스를 했네? 근데 언제부터 이게 송금 서비스를 왔다 갔는지 몰라.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 용도가 몰라. 불분명해. 바이낸스로 보냈고, 뭐를 FTX를 서로 왔다 갔고, 이 자금이 뭐 테러 자금으로 들어갔는지, 뭐 기부를 했는지, 뭘 들었는지 몰라. 아니, 저스틴 선이 뭐 자기네 돈을 해가지고 싹 다 세탁기에 돌려서 뭐를 이쁘게 만들었는지, 그건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다 조목조목 다 연결해보면 바이낸스 US 달러와 입출금 송금 통로를 차단했죠. 그거 하나. 코인베이스 시그니처 뱅크 시그넷 기반 미국 달러 입출금 중단. 요거. 그리고 최근에 후오비 글로벌이나 아니면 뭐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누구였죠? 쿠코인.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또 하필이면 6월 1일 홍콩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하려는 애들이에요. 걔네들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들 얘네들 규제 때리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했을 때 지금 미국 정부는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 달러화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밖에 없다. 무조건 막는다. 막던 지네들이 만든 규제 라이센스 안에 들어와서 합법적인 것만 할 수 있게끔 하던가. 자, 지금 암호화폐 미국 정부 입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은 홍콩 시장 연대 6월 달에 한창 더울 때 열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달러 빨아들이겠대. 외환 자금들 빨아들이겠대. 왜? 수출이 요새 안 돼. 홍콩에 진출한 기업들 다 떠나갔어. 미국이랑 중국 싸우니까 당연히 떠나가지. 그럼 우리 홍콩으로 와서 너네 암호화폐 기업들 해라. 거래소도 하고. 우리 수수료 너네가 자사 발행하는 이런 코인들, ICO, IO들 너네 발행하는 거 수익으로 안 잡을게. 세금 안 내게 해줄게. 막 꼬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이거 알까 모를까? 알죠. 달러 너네 빨아들일 거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빠른 건 뭐냐면 암호화폐 홍콩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코인 업체들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나 걔네들을 싹 다 규제를 때려버려. 그것보다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현금화를 못 시켜. 자, 우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이런 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자산들을 현금화해주는 은행이 두 군데가 있었어. 시그니처, 실버게이트.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재구시를 못합니다. 왜? 자, 코인베이스 뭐예요? 시그니처 뱅크 시그넷 기반 입출금 중단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어디 바하마르도 갈 수 있고 중국 홍콩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 안 된다. 우리 코인을 현금화 못하게끔 은행을 싹 다 막아버려. 사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폭발적으로 클 수 있고 거래량이 막 이렇게 잘 나오고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현금화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업비트며 빗썸이며 코인만큼 막 워낙 입출금 다 해주죠. 현금화 해주죠. 중국 애들이 2017년도 18년도 넘어가지고 우리 한국 국내 거래소로 다 자금 빼가지고 부동산 사고 세탁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 업비트가 전세계 거래량 막 1등 찍고 거래량이 막 미친듯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뭐다? 국내 거래소에 현금 창구, 현금을 뺄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지만 홍콩으로 가는 자금도 끊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는 비트코인이 막 떡상하고 주식 떡상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년 11월 달에 있는 대선이 제일 중요해. 대선에서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재연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금융시장이 안정화에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미국 은행들이 막 무너지려고 그러고 MLF 자본으로 빠지고, 그럼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자금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코인 투자해. 변동성 심한 비트코인 투자하고 롱도 때리고 숏도 때리고. 바이든이 그럴까? 아니죠. 미국에 있는 은행들부터 일단 1차원적으로 현금 창구 역할을 하는 은행들부터 조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유동성 공급을 막고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계속 거두면 자금 경색이 일어날 겁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이 상태로만 가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 경색이 올 거예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그러면 뭐 아니면 돕니다. 만약에 코인이 오른다? 우리 코인 시장이 좋아서 코인 가격이 오른다? 그럼 뭐만 오른다? 비트코인만 오른다. 비트코인만. 물론 알트들도 오르겠지. 알트도 막 3% 올랐는데요, 4% 올랐는데요, 비트코인 막 5, 6% 올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고. 각 알트코인마다 호재가 있고 그런 코인들은 오르겠지. 근데 수천 개, 수만 개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더 높다. 이거 코인위시가 언제 얘기해드렸던 거죠? 맞췄다, 했다, 생색내는 거 아닙니다. 언제 얘기해드렸던 거다, 요거? 2018년도, 19년도 비교하면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갈 거고 2023년도에는 비트만 갈 겁니다. 작년부터 얘기 드렸었죠. 1년 전부터. 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1년 전부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비트코인만 오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이 없으니까. 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되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 경색이 온다 말씀드렸죠. 안 그래도 없는 유동성에 자금 경색까지 올 수 있어. 왜? 미국 정부가 은행의 현금 창구 역할, 은행 현금화하는 거를 막아버려. 안 그래도 없는 유동성에 만약에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면 비트코인밖에 없어. 이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알트코인 안 됩니다. 알트코인은 참으세요. 사고 싶어도 참으세요. 리플 좋아하시죠? 참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1년 전부터.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도 암호화폐 시장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좋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오르는 거 누가 싫어해?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던 거 보면은 물론 여기서 30K, 35K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주구장창 뭐 불장이 시작됐고 현금 있는 거 막 다 갖다 태우고 그럴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연도는 현금 진짜 보관 잘 하셔야 돼.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이해되셨죠? 2021년도 5월달 2년 전 5월달 중국에서 비트코인 규제가 들어왔어요. 이거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이 온다면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하락장이 시작될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